지금 국회가 개문발차를 했어요. 네. 여야가 뭐 상임위 나눠먹는 거 위원장 문제로 계속 예. 밀당을 하다가 그게 합의가 안 돼갖고 국회는 원구성이 지금 네. 의장단만 선출해 놨어요. 그렇죠.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갖고 실제로 국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네. 국민 보기가 너무 민망을 하니까 지금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정부 질문을 한다. 그런 지금 스케줄을 짜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다수당이라고 대표 연설을 20일 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뭐 야당 원내대표 또 야당을 대표해서 대표 연설을 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그렇죠. 봅니다만은 그게 일차적으로 과도한 것 아닌가.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가지고 뭐 육상시다 또 국정농단이다 뭐 여러 가지 권력 사유다 인사남용이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유해서 문고리 육상시가 있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검찰 출신 육상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그 조고 뭐 있고 할 때 그 십상시 그 얘기죠.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십상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그 밑에 그 행정관들 소위 말해서 운동권 행정관들 그 사람들이 다 딱 실권을 쥐고 이검철이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십상시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또 줄여갖고 육상시라고 그러네요. 그냥 만든 말이라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뭐 흔들어 보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달 한 열흘 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탄핵을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죠.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과사, 조국 사태. 조국 그 비호하려고 온통 거짓말하고 문재인까지 나서서 했고 또 울산시장 문재인 친구 시장 시켜주려고 청와대가 동원돼가지고 하고 또 이상직 의원 대통령 딸 뭐 태국인가 어디고 해외 가서 사는데 돌봐준 이스탄공 회장 그 억지로 또 그 뭐 국회의원 해주고 뭐 특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검수 안박법도 그렇고 온통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조치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2개월 됐는데 탄핵을 얘기해요? 정말 참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게 뻔뻔하죠. 박홍근 원내대표 TV 보니까 화장하고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뽀샵 처리를 하고 나왔어요. 화장하기 전에 세수나 좀 제대로 하지. 자기 얼굴 세수나 좀 제대로 하지. 자기 얼굴이 어떤지를 모르고 남만 삿대질 하는데 그것도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탄핵 얘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이 불법 탈법한 거 있어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 뭐 채용하는데 좀 너무 아는 사람 위주로 추천받았다. 거기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또 저 약간 모질이잖아요, 모질이. 저런 발언 때문에 이제 국민 여론이 나빠진 건 있는데 저렇게 했다고 해서 탄핵을 얘기한 거는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 지방선거 지고 나서 뭐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또 일부는 눈물까지 흐리면서 쇼를 벌였는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이게 일종의 대선 불복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평의원들이 그냥 어디 사석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서 그런 말을 또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제 2개월 출범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이야기지만 박홍근은 당 지도부 투톱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내 대표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 연설을 하면서 탄핵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말도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저 민주당 정권 때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쪽에서 그런 얘기 나왔으면 아마 난리 나버렸을 겁니다. 국회 본회의가 징계에 올렸을 거예요. 윤리위원회 연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다 그 퇴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문재인 좀 뭐 비난만 하면 그냥 들고 일어나고 난리 법석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잖죠. 점잖은 거지. 어떻게 보면 좀 숙맥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예의가 아니죠. 정권 심판받은 지 몇 개월 됐다고 지방선거까지 지고 했는데 저렇게 저는 탄핵까지 얘기한 거는 극단적 투쟁을 자꾸 분위기로 조성해가지고 이재명 오랏줄이 지금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거칠게 해가지고 노사협상 비슷한 거예요. 네, 그겁니다. 우리도 너희들 탄핵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재명 좀 봐줘. 네? 그 고스톱 때 왜 쇼당 건다고 하죠? 쇼당. 네, 쇼당. 근데 쇼당을 걸걸거려야죠. 쇼당도 자기가 상대편을 밀어줬을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때 쇼당 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쇼당이 됩니까? 망신이지. 아니 그래서 우상호가 노골적으로 한덕수 네. 총리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야당 협조 받으려면은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탄핵 가지고 겁박을 하고 그렇죠. 협박을 했죠. 그렇죠. 일종의. 네. 그리고 우상호는 투톱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 수사 그렇게 하면 우리 협조 못해?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호 말 봐요. 이게 수사 거래예요. 네, 그렇죠. 뭐 재판 거래, 사법 거래도 있었지만 이게 수사 거래예요. 한동훈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 좀 잘해달라. 그게 총리가 그 심부름꾼입니까? 하여튼 저 우상호 저분도 요새 약간 저 모질이가 됐어요. 모질이.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뭐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그 억울한 피해자한테 어이가 없다. 이성을 갖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아들한테는 뭐라겠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월북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중요한 그렇죠. 거냐 뭐 그 이런 얘기했어요. 식으로 네, 아들한테 월북 그 딱지가 붙은 게 우리 남한에서 한국에서 갖는 그 엄청난 상처가 뭔지 모르냐 아는 사람이 그런 아들이 육사 지망생했대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이거 되고 나서 그것까지 포기하고 지금 뭐 공무원 시험 공부 안 돼요. 근데 그런 아들한테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우상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 보냈는데 우상호가 곧 답장해 준다면서 답장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염식 없는 한 가족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민주당이 문재인하고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월북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월북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그 가족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억울함을 좀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신색깔론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저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파탄자죠. 지금은 탄핵 겁박하고 또 수사 또 거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내에서 지난번 전대를 가지고 그 중앙위원 100%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반발하고 이재명 측에서 공격하니까 연판장 돌리라니까 손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종의 우세를 크게 산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그냥 그만둔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비공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하고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그 관련 수사를 정치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탈북민 북송 사건 수사 이 두 가지를 아주 딱 걸어가지고 중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수사 중단을. 그것도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또 조섭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전 정부 문재인 정권 때 그 비리가 전부 정치 보복 수사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간단한 수사예요. 이 탈북민 북송 사건 이것도 지금 다 전 정권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다 드러나고 있다. 다 드러나고 그분들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이
그 귀순이라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라고 자꾸 몰아가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잖아요. 황교안 예. 의원 지금 네. 뭐 그 안보농단 TF 네. 위원장인데 그 16명이 그 2명은 브로커고 16명은 탈북하려고 했다가 그냥 잡혀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사례가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흉악범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 농간에 문재인이가 지금 장단 맞추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북 어부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 그때도 우리가 못 오게 총을 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오고 한 이틀을 그 바닷가에 다녔다잖아요. 그리고 그때 배에 올라가서 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에 따르면은 혈흔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례를 16명이나. 그러니까 황교 의원의 그런 주장이 뭐 확실한 소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을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브로커가 돼가지고 이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16명은 못 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하나의 그 선전용으로 우리 쪽한테 메시지를 던진 게 이거 16명을 죽인 놈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조사할 생각도 없이 무선 갖다가 바친 거죠. 그쪽 주장만 듣고 김정은이 저 흉악범이다 이렇게 한 거죠. 아세안 뭐 특별 정상회담 부산에서 하는 거 그거 초청하려고 그 탈북 어민 2명을 등기우편에 우표 붙이듯이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 천인 공로할 일인데 저런 거로 덮어두면 어떻게 해요? 저게 뭐 색깔로 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실은 밝혀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이재명 건만 해도 6건 아니에요. 6건. 7건이죠. 그 검사 사칭까지 하면은 이재명 관련 건만. 그리고 문재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탈북민 북송사건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이든 뭐 경주든 뭐 여러 가지 울산이든 뭐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임 옵티머스까지. 이런 것을 전부 정치 보복 수사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지금 그 탈북 어민, 귀순 어민들 북송한 거 이런 거가 지금 문재인이가 개입이 안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회의를 해서 한 거잖아요. 서훈 안기부장 국정원장 하고 그러니까 조직적인 게 다 드러나고 그게 발표도 안 했는데 그때 김유균 안보실 차장 그 스마트폰 문자에 뜬 거잖아요. 오늘 보낸다고 그런 식으로 다 떠난 거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 특히 저 서해 공무원 피격 같은 거는 원민 아니 그 공무원 가족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데 문재인은 그날 라면 먹는 또 사진을 또 떡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 양산 지청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여러 수사를 거기서 완스톱으로 좀 몰아서 좀 조사를 좀 제대로 해야지 지금 수사하는 모든 게 진상이 좀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두 사람의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박홍근이는 이거 수사 계속하고 그러면은 탄핵하겠다. 탄핵 들어가겠다. 그러니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 탄핵 안 하겠다. 그렇죠. 탄핵 소리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거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공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홍근 우상호가 역할 분담해갖고 짜고 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또 이재명은 또 아마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 얘기를 했겠죠. 나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겁을 주라. 그렇게 뭔가 박홍근이가 이재명 걔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비서실장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비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선 국정농단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을 초래한다. 이건 문재인 때 얘기 문재인 같아요. 때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이 정권 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다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그렇죠. 않은 것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달 됐네. 무슨 대통령 가족 비리가 있고 측근 비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 달법. 그걸 침소 봉도를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 네. 그 이준석이가 지금 져준 윤핵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 투쟁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죠, 네. 나죠. 그 모질이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런 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준 거지. 대통령이 불법하거나 탈법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워낙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나토 정상 회담 갈 때 수행할 때 이제 그 인사비서관 부인을 수행했다. 사실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워낙 그동안에 악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국민이 볼 때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점은 조금 고치고 좀 성찰하면 되는 거지. 저걸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특히 봅니다. 일부 좌파 유튜브랄까 언론이랄까 매체 이런 데서 보면은 가짜로 무슨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샀느니 뭐를 했느니 그걸 그냥 막 뻥을 튀어기어가지고 네. 이렇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그게 사실로 믿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거기에 혹세 몸이 나는 거죠. 저는 옷이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돈 내 샀느냐. 내 돈 내고 내가 샀냐.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는 거 뭐 수천만 원짜리 사든 뭐 1, 2만 원짜리 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김정숙은 왜 비난받았냐? 샤넬이나 뭐니 뭐 잔뜩 비싼 건 입었는데 지 돈 안 썼잖아요. 네. 뭐 거짓말로 이제 뭐가 영수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좀 그동안에 비난에 많이 표적이 됐지만은 좀 억울한 점도 있고 그거는 뭐 감수하면서 요즘에 한 2주간 그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점도 잘 대응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정치가 대화 타협이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고 타협을 그 상대가 있고 또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 이게 타협의 대상이 그건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동안 대장동 비리라든가 백현동 비리, 숱한 비리들 그거 다 타협이라고 해서 묻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것을 제대로 밝히라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1년여 만에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안 한다면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니 대장동이나 이런 거는 그게 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 분양가 올리고 돈 떼먹고 나라를 혼탁하게 하면 누가 제일 피해자예요? 서민들하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집값에 다 전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값 오르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탈북 어민들 그런 것도 강제 복송한 거 이거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감정의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순하려던 사람을 잡아서 보냈다. 지금 동해안으로 귀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북한이 얼마나 씌어먹었겠어요. 총살 시키면서 니네 가면 다 죽어. 얼마 전에 그 뭐 통계도 나왔더만 10분의 1로 줄어버렸대요. 안 오죠. 몇천 명 오다가 지금은 몇십 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가다가 죽고 위험해서 죽고 가도 테러범한테 하는 것처럼 뭐 오랏줄 해가지고 입막에 안대까지 해가지고 거의 짐짝 던지는데 이런 잔인무도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저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박홍근 우상호가 꼼수를 써가지고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가지고 일종의 윤석열 정부 특히 순진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해서 겁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린 거죠. 대선은 불복을 하고 있구나 진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을 한 번만 더 뻔히 속이 보이는 짓을 하면은
역풍이 엄청나게 불어닥칠 거라.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반사로 해갖고 민주당한테로 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30% 뭐 초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이.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초기라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아마추어의 신선함이 좋았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는 프로의 노래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프로 냄새가 좀 안 나거든요. 뭐 솔직한 것은 좋고 솔직한 건 직설적인 건 좋은데 우리 네.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 하면은 좀 진중하고 그렇죠. 무게 있게 품격 있게 얘기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다소 국민들은 눈높이에는 떨어지는 그런 언행을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사실은 그렇죠. 있습니다. 물가가 1% 오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1.5%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주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지금 주가, 물가 뭐 다 그냥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웬만큼 해도 이제 지지율이 오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경제적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씨를 뿌려놨죠. 그걸 지금 덤태기를 쓰는 윤석열 거죠. 정부가 2달 만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전 정권 탓은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맡았으니까 이제 잘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달 만에 전 정권에서 저지르는 일 모든 그 부담 짐을 다 덮어 쓰고 있는 그런 사정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해가 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윤 대통령도 지금 인사 뭐 대통령실이나 내각이나 총리나 뭐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가을까지는 이 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가을이 돼서도 팀들이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싹 저는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MB 때도 아마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이 청와대, 당시는 청와대죠.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들 교체를 했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정치죠. 국민들이 얘들 일 안 한다 그러면 바꿔야죠. 그 MB 때 그 광우병 하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가는 50%대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친서민 횡보 그리고 중도층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또 공정과 상식 이런 것만 가지면은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별로 일희 일비 안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